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2023 모하비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모하비 신형은 아니고 연식 변경을 통해서 약간의 상품성이 강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된 모델이고요. 그 모델 기반으로 몇 가지가 바뀌게 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하비 전용 엠블럼에서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으로 바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승차감이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소음 부분이 개선되었는데 전 좌석에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품성을 조금 더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2023 모하비를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하비에 적용된 파워트레인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최근에 디젤 차량들을 줄줄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긴 했었습니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계속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모하비도 6기통 디젤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S350D라든지 730D는 직렬 6기통 디젤이었다면 모하비에 적용된 디젤은 V형 V6 디젤 엔진입니다. 3.0L 3000cc 배기량을 가진 V6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앞서 S350T나 730D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V형보다는 조금 더 정숙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봤을 때 4기통 디젤보다는 6기통 디젤이 조용하지만 V6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하비라는 차량의 특성상 SUV이기도 하고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기 때문에 플래그십 세단에 적용된 직렬 6기통보다는 조금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정차에 있을 때는 약간 소음이 느껴지긴 합니다. 저속에서는 확실히 디젤 엔진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한 80km 넘어갔을 때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디젤 엔진임에도 6기통 엔진 특유의 그런 필링이라든지 쭉 밀어주는 느낌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하비는 바디온 프레임 바디 방식을 가진 차량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현재 도로에서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다 유니바디, 모노코크 바디 차량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조금 명확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단점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부분에서 유니바디보다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어색함이 있다. 두 번째는 무게가 조금 무거워짐으로 인해서 연비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디온 프레임 방식은 오프로드 성향에서 굉장히 강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게 또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특징이기도 하고, 두 번째 장점은 일단 차가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바디온 프레임, 모하비 굉장히 튼튼하지, G바겐 굉장히 튼튼하고 렉스턴 같은 차량들 정말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 차량들이 모두 다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기 때문에 튼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프레임 바디 방식의 SUV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레인지로버나 랜드로버, SUV로 대표되는 브랜드조차도 다 모노코크 바디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SUV 중에서 몇 없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가지고 있는 SUV 모델입니다. 렉스턴이랑 모하비가 유일하죠. 그 외 SUV로는 팰리세이드, 소렌토, 산타페, 스포티지, 투싼 등등이 있는데 모두 다 도시명 SUV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그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하비는 조금 매니아틱한 성향이 강한 SUV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주변에 모하비 타시는 분들을 보시면 일단 연령대가 조금 있으십니다. 보통 40, 50대 분들이 많이 타시고, 제가 이 모하비 시승하기 전에 좀 통계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40대 이상 오너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SUV가 바로 이 모하비 차량이었습니다. 사실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SUV로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패밀리 SUV 용도로 쓰시기보다는 타시는 분들 보면 주로 혼자 타시거나 그냥 내 레저용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팰리세이드라는 모델이 있어요. 조금 더 편하고 부드럽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팰리세이드가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분들을 많이 태우고 아이도 태우고 여러 가지를 하기에는 모하비보다는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를 패밀리용 SUV로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패밀리 SUV로도 쓰지만 자녀분들을 다 독립시키시고 이제 나 혼자 탈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차 한번 사보자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구입하시고 선호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남녀 판매 비율을 보면 남성분들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거의 8대2 비율로 남성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차량이 이 모하비 차량인데,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각진 SUV,
SUV 하면 사실 요즘에 뭐 쿠페형 SUV, 뭐 CUV 이런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 SUV 한번 그려봐라 하면 딱 이런 모하비 모양의 딱 SUV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쉐입을 가진 SUV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SUV가 또 모하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되면서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최신 기술들도 많이 탑재가 되었고 안전 사양들도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내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스티어링 휠은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고 시트 컬러는 브라운 가죽 시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컬러도 굉장히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 적용되어 있고, 소재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여기 중앙 모니터도 12.3인치로 커졌고요.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이 되고 열선 통풍 시트, 반자율 주행 등등등 최근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옵션들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모하비 차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2023 모하비 승차감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직접 타보면 승차감이 확실히 좋아졌나요? 바디온 프레임이 승차감이 안 좋은 게 좀 단점인데 그걸 충분히 감수하고 구입할 만큼 승차감이 좀 편해졌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전 모하비도 제가 앞서 시승기를 통해서 전달 드렸었어요. 근데 그 차량도 제가 느끼기에는 승차감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2023 새롭게 개선된 모하비를 타보니까 올로드를 기준으로는 확실히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속 주행도 해보고 시내 주행도 해보고 지금 고속 주행도 해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에서 모두 다 무난한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제가 느끼기에 승차감이 그렇게 정교하다? 정밀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외관도 되게 터프하게 생겼잖아요. 모하비는 승차감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개선되긴 했지만 약간 그 특유의 터프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방지턱 넘을 때도 약간 이렇게 정교하게 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긴 한데 좀 터프한 느낌이 있어야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뭐 세단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에 적용된 뭐 어댑티브 서스펜션, 이런 서스펜션에 비해서는 조금 정교함,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프레임 바디인 걸 감안하고 모하비를 타보신다면 이 정도면 뭐 충분하네, 이 정도면 괜찮네, 승차감 나쁘지 않네 라고 느끼실 정도의 준수한 승차감을 이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차량들은 막 위아래가 따로 노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로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면서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확실히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능력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엔진 자체의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엔진 자체가 조금 속도를 낼 때 이렇게 소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신경 쓰인다기보다는 이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조금 크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이렇게 구동하면서 내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사실 모하비 차량을 고려하시고 구입하시는 분들께서 모하비에 대해서 막 그렇게 궁극의 정숙함 이런 걸 원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하비 시승기를 전달드리면 언제적 디젤이냐, 아직도 디젤 엔진을 왜 파냐라는 댓글도 왠지 달릴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독일 브랜드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디젤 엔진을 계속해서 신차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향후 몇 년 동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디젤 엔진은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더욱더 개선을 해서 계속 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따로 모하비는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현대 기아에서 출시되는 뭐 디젤 엔진을 보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과 접목하진 않았어요. 어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 팰리세이드 모델도 2.2 디젤이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2.2 디젤, 순수 디젤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에서는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전기차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모하비도 이 차량을 단종시키기는 너무 아깝죠. 매니아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쭉 6기통 디젤을 판매하다가 EV9으로 통합을 시켜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하비로 가속을 한번 해보면 초반 응답성이 그렇게 빠른 차량은 아니에요. 모하비가 사실 저속에서는 약간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을 좀 지그시 확 밟으면 차가 좀 안 나간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지그시 밟아주면 천천히 속도를 올려주는 능력은 아주 좋습니다. 이 차량 출력이 257마력에 토크가 57.1이거든요. 그래서 토크발이 꽤 있는 편이고 출력도 250마력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결코 부족한 출력은 아니지만 초반 응답성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그시 가속을 해주시면 꾸준한 토크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볼게요. 저속에서 42km로 넘었을 때 아주 부드럽게 방지턱을 넘어갔습니다. 이번 조금 높은 방지턱
31km로 넘었을 때도 아주 매끄럽게 방지턱을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큰 방지턱을 사선으로 넘었을 때도 괜찮아요. 사실 예전 1세대 모하비 탔으면 몸이 이렇게 움직였을 텐데 1세대 모하비에 비해서는 많이 승차감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방지턱 넘어가 보면 37km로 넘었을 때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하비에도 드라이빙 모드가 있긴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고 터레인 모드까지 있어요. 현재는 컴포트 모드로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로 바꾸면 확실히 RPM 사용 범위가 3000rpm까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쓰게 되고, 엑셀을 밟았을 때 엔진 소리가 훨씬 더 커집니다. 아까보다 좀 더 커져요. 그리고 가속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되긴 하는데 뭐랄까, 핸들도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승차감이 단단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포츠의 느낌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그냥 컴포트로 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컴포트 성능이 조금 더 이 모하비가 가진 능력치와 부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모하비에도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어 있는데 한번 지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지금 고속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딱 속도를 맞추도록 하고요. 지금 핸들 조형 어시스트와 차선 유지 어시스트 모두 다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손을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지금 엑셀과 브레이크에서도 모두 다 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차가 꽤나 멀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경고가 뜨게 되고, 정전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정전식은 아니에요. 한번 잡아서 압력을 주어야만 또 유지가 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현대 기아 자동차들의 반자율 주행 능력치는 아주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 아쉬운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모하비에서도 현재 동일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터치하면 연장이 안 돼요. 이렇게 잡아서 살짝 이렇게 압력을 줘야만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모하비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익스테리어가 엄청 멋져졌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6인승 모델입니다. 6인승 모델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6인승 모델의 인테리어 구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롭게 출시되면서 로고도 새롭게 기아 로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하비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엔 2023 모하비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전면부 외관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연식 변경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이 바뀐 건 아닌데, 가장 큰 변화 첫 번째는 바로 여기 있는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 전용 로고, 모하비 전용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그 엠블럼이 삭제가 되고 기아의 로고, 새로운 로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 기존의 모하비 아이덴티티가 그 엠블럼이었는데 그게 사라져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쪽인데, 모하비만의 특징이었던 그 엠블럼을 그대로 남겨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도 있지만, 아무래도 신형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새로워진 기아의 로고를 적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엠블럼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은 다 동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지금 보더라도 구형의 느낌은 전혀 나지 않고 확실히 그때 디자인을 한번 잘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더라도 만족스러운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선이 굵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세로형과 괄호형이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단 범퍼도 SUV답게 상당히 강력하고 탄탄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이트 부분은 상당히 또 하이테크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약간 클래식한 모하비만의 멋을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런 신구의 조화가 잘 하모니를 이뤄서 더욱더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모하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확실히 바디온 프레임 구조이기 때문에 꽤나 차가 높습니다. 지금 보닛 같은 경우에는 제 갈비뼈, 허리보다 조금 위에 있는데 제 갈비뼈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승 차량은 오로라 블랙 펄이라는 컬러인데요. 아마 가장 많은 모하비 오너분들이 선택하시는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블랙이지만 그 위에 펄을 많이 씌워서 상당히 이렇게 밝은 날 보면 펄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매력적인 익스테리어 컬러가 오로라 블랙 펄 컬러입니다. 이번에 모하비의 측면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도로에서도 모하비를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낯선 느낌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모하비 하면 아무래도 딱 이렇게 각져 있는 박스형 디자인이 모하비 측면 디자인의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바뀌진 않았습니다.
휠 안쪽에 있는 로고가 기존 모하비 로고에서 이제 기아 로고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휠은 현재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하비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20인치 휠을 넣더라도 승차감 부분에 크게 아쉬움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아니지만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 남자분들도 문을 열고 차를 탈 때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여성분도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타고 내리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묵직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크기가 상당히 커요. 사이드 미러는 거의 제 손바닥보다 좀 더 큰 정도의 굉장한 사이즈의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키레스고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눌러서 문을 잠그고 여는 건 앞좌석에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따로 키레스고 기능은 적용되어 있지 않고, 주유구는 여기 운전석 쪽 라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바뀐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4륜구동을 뜻하던 4WD가 이제 4X로 바뀌었다라는 차이점 외에는 후면부에서의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와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후면부 테일램프도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중앙을 가로지르는 여기 부분에도 모하비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와이퍼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머플러가 좀 특이한 부분인데, 머플러가 총 4개의 머플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4구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성능의 느낌을 지향하는 머플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고성능의 4구 머플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6기통 디젤이다라는 엔진의 출력과 그런 엔진의 스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4구 머플러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요즘 머플러를 없애는 브랜드, 없애는 모델들이 많은데 4구 머플러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후면부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하비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가운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3열 시트를 눕혀 놓은 상태입니다. 3열 시트를 눕혔을 때는 4인승 구조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6인승 구조인데 3열을 접었기 때문에 4명만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4인승 SUV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3열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은 따로 전동은 아니에요. 수동으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세워주시면 되고, 왼쪽도 동일합니다. 왼쪽에 있는 레버도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는데, 뭐 엄청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수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3열을 다시 접을 때는 이 레버를 당기시고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편한 방식은 아닙니다. 전동이었다면 좀 더 좋았겠지만 전동은 아니라 수동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2열은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접는 것만 전동이고 다시 세우는 건 수동입니다. 버튼을 통해서 2열을 전동으로 한번 접어 볼게요. 왼쪽을 접고 오른쪽을 접으면 모두 다 이렇게 평탄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캡틴 시트이기 때문에 저 가운데 공간이 비어요. 만약 차박을 하신다면 저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도를 보시면 거의 평탄화 각도긴 한데 2열 시트가 조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플랫 플로어,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고 2열이 조금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열을 다시 세울 때는 여기서 수동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세워집니다. 만약에 2열에서 3열로 넘어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원터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다시 마련을 해주게 되고, 이 버튼 외에도 여기 밑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좀 더 편한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모하비 뒷좌석에 한번 제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는 참고로 178 성인 남성이고요. 뒤에 탈 때는 사이드 스텝을 밟고 타면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 또 손잡이가 있어서 타기에 굉장히 편해요. 지금 제가 앉았을 때는 이 정도, 앞좌석을 그렇게 앞으로 밀지 않은 상태고요. 레그룸은 한 뼘은 아니고 반 뼘 정도 되는 레그룸을 가지고 있고, 여기 레버 보이시죠? 이 레버를 통해서 등받이 각도도 꽤나 많은 각도가 젖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가장 세웠을 때는 이 정도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도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 좀 더 뒷좌석 승객이 편하게 앉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팔걸이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6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2023 모하비 앞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테리어는 브라운 가죽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 퀼팅 패턴으로 고급스럽게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랙이랑 브라운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약간 컬러 배치로만 보면 벤틀리 못지않은 그런 컬러 매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는 딱 열면 확실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 조금 터프한 외관과 달리 인테리어는 좀 섬세하고 하이테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내에 타보면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중앙 모니터도 12.3인치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크기가 더욱 커졌고,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무선은 아니고 선이 있어야 돼요. 하단부에 공조 버튼들과 밑에는 라디오와 미디어와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 공조 버튼들은 터치는 아니고 모두 다 이렇게 아날로그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서는 수납 공간과 기어 변속기는 전자식 기어 변속기를 가지고 있어요. 잡았을 때 그립감이 꽤나 좋은 편이어서 팔을 올려놓기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우 끝단에 열선과 통풍 시트 각각 3단계로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부에선 드라이브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터레인 모드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는 오토홀드 버튼과 사륜 로우, 열선 핸들, 주차 센서, 서라운드 카메라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엔 2열 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승이기 때문에 독립된 캣트시트로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와 여기는 컵홀더는 앞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열선과 통풍 시트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창문은 당연히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선블라인드가 빠져 있는 건 패밀리 SUV로 쓰기에 살짝 아쉬움이 느껴지는 옵션이기도 해요. 그리고 중앙 콘솔에서는 에어컨 방향 조절과 에어컨 세기 조절,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고, 컵홀더 2개, 하단에서는 220V 충전 포트와 좌우에는 A타입 충전 케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열은 3명이 탈 수는 없고요. 2명만 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3열에 앉아서 공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열로 위치를 바꿨는데요. 3열 레그룸이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왼쪽 시트는 뒤로 제일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살짝 부족할 것 같긴 한데, 2열 승객이 조금만 앞으로 배려를 해준다면 3열 레그룸도 생각보다 넓은 편이네요. 지금 이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등을 살짝 기대서 편하게 앉더라도 앞에 무릎이 닿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발을 뻗어서 이렇게 가기에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발을 구부리고 있으면 좀 불편한데, 이렇게 발을 한쪽이라도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허리를 한번 세워볼게요. 엉덩이를 바싹 붙이고 완전히 허리를 세우면, 그러면 머리가 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짝 앉으면 머리가 닿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비스듬히 앉았을 때는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3열에는 여기 컵홀더 2개나 마련되어 있고, 따로 오른쪽에는 충전 포트가 없는데 왼쪽에는 충전 포트가 하나 있고, 또 왼쪽에는 컵홀더가 하나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열의 창도 작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느낄 수 있는 편이고요. 머리 위에도 에어벤트가 있기 때문에 3열 승객도 아주 편하게 바람을 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썬루프가 파노라마는 아니고 일반 썬루프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천장에 대한 개방감은 살짝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새롭게 출시된 2023 모하비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보고 왔는데요. 지금 보더라도 출시된 지 몇 년이 되긴 했지만 구형 느낌이 크게 들지 않는 게 또 모하비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모하비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모하비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리뷰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를 거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